안녕하세요. 사무자쌤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닥터훈님, 오늘은 뭐 그동안 했던 부동산 말고 다른 금융 꿀팁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해외 많이 가죠. 네, 해외여행들도 되게 많이 가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바로 쓸 수 있는 환전 꿀팁. 환전 꿀팁을 아시려면 기초적으로 외환이나 환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자세히 알긴 정말 힘들고 또 환율과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신다 보니까 금융 교육도 좀 되겠네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환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신경 많이 안 쓰고 그냥 앱에서 우리가 환전한 다음에 공항 가서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인데, 잘 보면 환율을 좀 우리가 계산할 때 잘 보면 뭐 매매 기준율이니 살 때 환율, 뭐 팔 때 환율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걸 적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한데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 환전 굉장히 많이 듣고 익숙함에도 불구하고요.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아주 조그만 노하우, 아까 산부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대충 앱에서 환전해서 공항에서 수령한다, 이 정도도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었잖아요. 네, 아는 맞습니다. 지인이었던 형님이 이제 해외여행 간다고 환전을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냥 은행 가서 대기표 뽑고 기다렸다가 환전 다 하시고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기다려. 네, 뭐랄까, 시간도 써야 되고 수수료적인 측면에서 손해도 봐야 되고 또 돈을 들고 다니려면 불편도 하고. 근데 아마 한 절반 정도 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계실걸요. 먼저 아까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요, 한마디로 외국환, 외환이라고 할게요. 좀 더 어려우시다면 미국 달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달러로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의 가격은요,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뭐 미국 달러 하면 이렇게 기준이 하나 나오죠. 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이라고 나오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살 때와 팔 때 금액이 또 달라요. 왜 가격이 달라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달러를 하나의 재화로 놓고 보면 쉽습니다. 더 쉽게 제가 부동산을 많이 했으니까 부동산 한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작년부터는 굉장히 폭락한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냐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수요와 공급, 즉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변한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대로 불안 심리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달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환인 달러 역시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는 높아지죠. 네, 서로 살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니까 달러가 갑자기 막 급등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당연히 환율, 그러니까 환율은 매매 기준율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돈이 아니라 하나의 재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진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 기준율이야 뭐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는데,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그것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러를 재화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고 해볼게요. 네. 우리가 똑같은 계란을 살 때도 편의점에 살 때와 대형마트에 살 때 가격이 다르죠. 네. 다른 이유는 뭐 유통 과정, 또 보관, 또 인건비, 뭐 지역마다 이렇게 다르면서 비용이 다르게 됩니다.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요, 달러를 사와요. 타서 은행에서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아까 뭐 지인의 형님처럼 직접 와서 환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죠. 그럼 이 와중에 보관료도 발생할 거고 인건비도 발생을 할 거예요. 유통 간의 거래 비용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는 개인으로 와서 만약에 누군가 달러를 판다, 그러면 저렴하게 매입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누가 또 달러를 사간다, 그러면 또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기준율을 들고 살 때와 팔 때는 이런 마진이라는 게 붙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은행에서 이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인건비 말씀드렸죠. 수수료라는 게 붙습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전 수수료라고 환전 수수료. 하고 뭐 환전 수수료를 뭐 90% 우대 받았니, 심지어는 100% 우대 받았니, 60% 했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의 직접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고, 뒤집어 말해보면 그 환전 수수료를 뭐 최소한 8, 90% 우대 못 받으면 오히려 뭐 호구가 된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내용 잘 활용하시면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환율을 우대받거나 환율을 좋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쉽고 무난한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부장님께서 아까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방법인데요. 그냥 은행 가서 시간 쓰고 수수료 더 내고 고생하지 마시고 주거래은행 앱에 환전 탭이 있습니다. 환전 탭에서 내가 잔액 원하는 만큼의 잔액을 넣고 환전을 신청해서 수령 지점을 가까운 지점이나 또는 공항 ATM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인천공항은 특히나 뭐 전 세계에서 출국 수준이 가장 빠른 곳이라고 하잖아요. 짐 붙이고 남는 시간에 그냥 ATM기에서 내가 환전 신청해 놓은 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달러 기준으로 100달러, 10달러, 1달러 권종별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웬만한 은행보다는 이 수량이 많습니다. 특히 1달러짜리 같은 거는 받아놓고 가면 도착하자마자 바로 매너팁 같은 거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가장 무난하고, 그리고 뭐 수수료 우대도 최소 한 90% 정도 받을 수 있는 보통 이상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저도 뭐 충분히 쓰고 있는 방법이고, 네. 좀 더 고수들이 쓰는, 좀 환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그 정도도 사실 뭐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 정도도 하셔도 되는데, 좀 더 고세의 방법을 설명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전 수수료와 환율이 좋은 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연합회의 외환길잡이 메뉴 또는 마이뱅크라는 어플을 까시면 현재 내 위치 중심으로 해서 가장 환율이 좋은 곳과 수수료가 싼 데를 거리별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가셔서 환율을 하셔서 안에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이제 뭐 은행연합 환율 리스트나 마이뱅크 알고 환전을 하신다라면 이것만 하더라도 외국 가셔서 커피 한두 잔 값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여행 갈 때 외화 충전 선불 카드라는 거를 해가지고 가면 훨씬 뭐 이익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게 뭐 이제 거의 끝판왕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뭐 요즘에 정보에 익숙한 요즘 MZ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 구독자가 4050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통해서 알아두시면 활용하기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화 충전 선불 카드라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토스 같은 뱅크에서 하는 토스 카드도 있고요, 네이버 라인 카드도 있고, 트래블 로그 체크 카드, 트래블 페이 충전 카드 등 종류가 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와 좀 유리한 통화를 선정하셔서 카드를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먼저 앱을 까셔서 그 앱에다가 나의 연결 계좌들을 연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바로 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크카드를 신청을 하면 체크카드를 수령하셔서 해외에 나가서 이걸 바로 결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일반 신용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해외 가서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로 결제했을 때 무려 4가지의 수수료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환전에서 일어났던 환전 수수료가 들 거고요. 그렇죠. 예,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다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글로벌 신용카드 네트워크 서비스, 대표적으로 비자, 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이 있죠. 또 뭐 아멕스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망을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또 1%의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는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달러를 그 당시에 전표가 매입된 기준으로 원화로 환전하는 또 환전 수수료. 마지막으로 국내 신용카드에서 해외 발생 수수료가 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총이 4가지를 내게 됩니다. 많이 내네. 네, 많이 내죠. 많이 내네요. 근데 이 충전 선불 카드를 이용하면 이 중에 3가지, 우리가 환전을 할 때 드는 수수료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역으로 환전하는 수수료, 또 현지에서
ATM에서 뭐 출금한 수수료 등등 3가지 이상의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현격하게 좀 유리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X 카드, 트래블 오체 카드, 트래블 페이 카드, 뭐 어떤 네이버 라인 페이 카드, 국가들만의 특징들과 장단점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 일본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라인에 그렇죠. 예, 제휴사가 훨씬 많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예, 라인 카드가 되게 많고요. 일본 라인 그렇게 많이 쓴다고. 예, 그래서 제휴점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라인 카드가 제일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일본 가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닥터오님 모시고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여러 가지 꿀팁들 설명 들었어요. 뭐 환전 우대 수수료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과 마이뱅크를 통해서 뭐 근처에 좋은 환율을 주는 것을 찾는 것, 그리고 외화 충전 선불 카드까지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환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많은 꿀팁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점 이용해가지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